위례로 이사와서 위례 생활이 다소 안정되자 저는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남한산성은 1971년에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공원 면적이 약 35제곱킬로미터로 55제곱킬로미터인 북한산성보다 조금 작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에 걸쳐 있는데 광주시가 61%로 가장 많으며 하남시와 성남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네 방면에서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많은데 남한산성의 북쪽에서는 하남시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많고 남동쪽에서는 광주시에서, 남서쪽에서는 성남시에서 올라갈 수 있으며 북서쪽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서쪽인 위례에서는 동쪽에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남 골프장을 지나갈 수 없으므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조금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트램 공사장을 지나니 위례 호수공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철도 아닌데다 호수공원 위로 트램이 지나갈 다리와 호수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라 호수에는 물이 없어 멋진 호수 경치는 볼 수 없지만 다리를 건너 북위례 호숫가로 난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가는 출발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고층 아파트만 가득한 사이로 지나가는 데 비하면 아담한 호수 옆으로 걷는 길은 앞이 훤히 트여 있고 멀리는 청량산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 산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위례 호수공원을 지나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은 북위례 지역인데 이곳 아파트들도 대부분 고층이지만 길도 넓은 데다 사이사이 녹지가 많아 답답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끝이 나고 산이 나오면서 표지목에 수어장대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수어장대는 483m 높이 청량산의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산 정상과 수어장대는 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2번 다 처음 목표를 수어장대로 잡고 올라갔는데 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수어장대를 향해 올라갔으나 수어장대 바로 앞 성벽에서 수어장대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고 성벽을 따라 0.6km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서문으로 들어갔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바로 서문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위례에서 수어장대에 올라가는 두 길은 오르막길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높이로는 100m에서 출발하여 460m의 서문까지 360m쯤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르막 경사는 상당히 가파르고 중간중간에 돌길이 가끔 섞여 있기는 하지만 흙길도 많으며 길 양쪽으로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길은 산 허리로 한참 이동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수어장대 부근에서 다시 성벽을 따라 한참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훨씬 멀고 시간은 더 걸리지만 바쁘지 않다면 꽤 높은 성벽 아래로 걷는 길이 운치가 있어 걸어볼 만한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자로 오른 우자와 날개 입자를 써서 우익문이라 부르는 서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 4개의 대문과 16개의 앞문이 있는데 서문은 안내문에 따르면 서쪽 사면의 경사가 급해 이곳에서 물자를 이송하기는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산성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 3년 개축하여 우익문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러 나갔던 문이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문이 낮아 머리를 숙여야 했고 길이 가팔라 말에서조차 내려야 했다고 전해진다 합니다. 서문에서 성곽길을 따라 돌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데
먼저 왔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호장대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북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경기도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기원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 터를 활용하여 조선 인조 4년인 1626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하였다고 하며 지형적으로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으로 둘레가 12km에 이르고 산 위에 도시가 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지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대피처였다고 합니다. 서문에서 북문까지는 거리가 1km에 지나지 않아 잠시 뒤에 저는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을 가진 전승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 전투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는 저로서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설명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 김유의 주장에 의해 군사 300여 명이 북문을 열고 나가 청나라군을 기습 공격하였으나 적의 계략에 빠져 전멸하였으며 이 법화골 전투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최대의 전투이자 최대의 참패였다고 합니다. 정조 3년인 1779년 성곽을 개보수할 때 성문을 개축하고 이름을 전승문이라 붙인 것은 그때의 패전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문에서는 길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왼쪽 길은 북문 밖으로 나가 하남시 충궁동으로 가는 길이고 직진하면 성곽길로 계속 가는 길이며 오른쪽 길은 산성 노타리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성곽길 일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행궁을 거쳐 수호장대로 갈 생각이었기에 산성 노타리를 향해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성 노타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니 바로 앞에 행궁이 나타납니다. 행궁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데 남한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의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묘사직을 갖춘 전국 유일의 행궁으로 건립되었으며 광주행궁 또는 남한행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산성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에서는 볼 수 없도록 낮은 언덕에 가려진 곳에 자리를 잡은 남한산성 행궁은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 상궐과 하궐로 구분하였는데 상궐은 내행전으로 1625년에 준공한 70여 칸 건물이며 하궐은 외행전으로 154칸 규모로 상궐과 동시에 지었고 상궐의 3문밖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이 지어지고 10년 뒤인 인조 14년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7일간 항전하였으며 병자호란이 끝난 뒤 남한산성 행궁에는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이 여주 영릉과 서울 헌능, 인능으로의 능행길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던 남한산성 행궁은 1907년 한일 신협약 이후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고 방치된 채로 남아있던 몇몇 건물들은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 완전히 멸실되었는데 2002년에 상궐복원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에 하궐복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며 2014년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남한산성 행궁은 남한산성의 통치경관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행궁을 둘러본 저는 그날의 목적지인 수호장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호장대는 산성 안에서 가장 높은 청량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행궁에서는 숲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이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을 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호장대를 가보았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아픔 때문에 수호장대를 볼 때 마음은 무겁지만 남한산성 안에서 가장 높은 서쪽의 청량산 정상, 성의 안팎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려하고 웅장하며 위험있는 건물 모습이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장대에는 지휘와 관측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 건물을 말하는데 남한산성에는 5개의 장대가 있었으며 수호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에 있어 본래 서장대라고 불렸다는데 현재는 수호장대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호장대는 병자호란 당시에는 단층 누각이었고 수호장대에서는 정이품 상사에 해당하는 수호사가 한양을 수비하는 오군영의 하나인 수호청의 군사를 지휘하였다고 하며 영조 때인 1751년에 유수 이기진이 왕명을 받아 2층으로 다시 짓고 수호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수호장대 현판은 헌종 때인 1836년에 유수 박기수가 수호장대를 중수하였는데 그 형인 박주수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수호장대 2층 내부에는 무망루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여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무망루 편액은 수호장대 오른편에 보호각을 지어 1989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호장대로부터 남문으로 가는 성곽길은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조금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1.1km를 이동하는 동안에 100m 이상을 내려가는데 숲이 잘 가꾸어져 있는 왼쪽 성 안과 오른쪽 산 아래 멋진 경치가 발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언젠가 여유있게 시간을 내서 성곽길을 한 바퀴 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목적지인 남문에 도착했는데 남문은 남한산성의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현판이 걸려있는 가장 큰 문이라고 합니다. 1636년 12월 추운 겨울 청나라 12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불과 5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을 때 인조와 조정은 급하게 한양 도성 가운데 시신들이나 나가는 광희문으로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들어올 때 이용했던 문이 4대문 가운데 가장 큰 바로 이 남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4대문 가운데 남문이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바라보기 좋게 장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화문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이를 지자와 화합을 뜻하는 화자를 써서 다같이 화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정조 3년인 1779년에 개축하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남문인 지화문을 통과하여 남한산성을 빠져나온 저는 두 번 다 8호선 전철 산성역으로 이어지는 342번 지방도 옆으로 내려오는 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이 길도 참 멋진 길로 성남시에서는 성남누비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남문에서 처음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나무 계단이나 데크길과 같은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길 옆에는 마침 철쭉이 활짝 피어 있어 즐겁게 내려올 수 있었고 저는 1시간 가까이 내리막길을 조심조심 내려와 그날의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남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